네. 그치 그냥 그치 끝나가죠. 여기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단어야. 그냥 외워서 풀면 쉬운 단어이긴 해. 근데 그냥 외워서 풀면 딱 일주일 공부 안 하잖아.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래서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매일 하거나 시험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해놔야 돼. 그래서 흐름 설명을 짧게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할 건데, 자, 배경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추정이에요. 추정이라는 건 추측하고 예측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죠? 통계라는 것은 이미 일어났던 결과치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들이 일어난 결과치들을 보고 미래를 뭐 하는 일들? 예측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통계적 추정이라고 할 수 있어.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얘는 추론 통계학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추론 통계학에서 해야 되는 조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어쨌든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조사에는 전수조사라는 거랑 먼저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 이들을 먼저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자, 조사 방법이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조사하는 거야. 표본은 영어로 샘플입니다. 샘플링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표본을 채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표본 조사는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의 일부분만 조사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별로 정확도가 그렇게 요구되는 분석이 아니야. 자료 분석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양산 시민이 한 40만 명이 있다 치자. 그럼 이 40만 명의 키의 분포를 조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키의 분포 상태를 조사하려면 그 사람들의 평균도 찾아야 돼. 분포 상태를 보는 거니까 3포도도 확인을 해야지. 3포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다? 분산. 그래서 평균도 조사하고 분산도 조사해서 대표하는 값이 무엇인지,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얼마인지 조사를 하려고 해. 그런데 생각해봐. 이 40만 명의 키를 직접 일일이 다 조사하려면 에너지 소모랑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키의 평균을 꼭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없거든. 적당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러할 때 우리가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대상에, 지금 내가 조사해야 되는 대상의 집단에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일부만 채취해서 표본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명에 대한 자료만 뽑는다 치자. 그 정도 동안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럼 이 1000개의 자료가 1000개의 표본이 되는 거고, 그럼 뽑아주는 이 표본의 개수를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료가 몇 개가 모일까요? 1000개가 모일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사람의 키가 x1, 두 번째 사람의 키가 x2 이렇게 표본을 변수로 표현한다 치면 현재 나의 변수는 총 몇 개가 생길까? 1000개를 뽑으면 1000개의, 그치? x1000에서 1000개의 변수가 생길 거야. 1000개의 변량이 생긴 상태야. 그럼 이제 이 1000개의 자료를 가지고 뭘 계산할 거냐면 평균을 계산하겠죠. 그 평균을 계산하면 당연히 계산 방법은 1000분의, 우리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00까지의 그냥 간단히 xk라고 효율적으로 표현하면 되겠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뭐도 구하냐면 분산도 구해요. 분산의 정의는 뭐였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편차를 구하려면 이 각 변량에다가 평균을 뭐 해야 될까? 빼야 되겠죠. 그럼 모든 변량에서 현재 이 평균을 뺀 값들을 다 제곱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1000까지 더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표본 제곱의 총합이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래는 자료의 개수는 몇 개로 나눠야 돼? 1000개로 나눠야 돼. 근데 얘는 1000개로 안 나누고 항상 몇으로 나누냐면 999로 나눕니다. 1000보다 하나 작은 값으로, 표본보다 하나 작은 값으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분산을 또 조사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추정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이 모집, 여기 있는 이 집단의 전수조사를 했을 때 만들어진 평균이랑 여기 표본조사를 했을 때 만들어진 평균은 같은 평균이 항상 될 수는 없겠지. 다를 거야. 뭐가 생길까? 차라는 게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이 평균값을 가지고 근사한 여기 있는 평균을 예측하고 추론하겠다는 게 우리의 과정이야. 통계적 추정.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용어를 좀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직접 사실 조사하고 싶은 이 대상이 무슨 집단이 되는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미목자야,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조사하고 있는 싶은 집단. 근데 여기는 자료 개수가 너무나도 어떻다는 상태? 많은 상태야. 그래서 직접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요. 자, 임의로 얘를 자료를 n개를 추출합니다. 그때 이 n개에서 자료 n의 개수를 우리는 앞으로 표본에 뭐라고 부르냐면 크기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 만들어지는 다시 n개의 자료에 모임이 있을 건데 x1, x2에서 쭉쭉쭉쭉 하면 얘가 n개의 자료에 xn까지 들어가겠지. 얘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 모인 집단이라 그래서 그냥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이 용어들을 일단 모조리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집단이 지금 몇 개가 생긴 거지? 2개가 생겼으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내가 실제로 조사하고 싶은 이 모집단에 있는 평균은 그냥 앞으로 평균이라고 안 하고 무슨 평균이라고 하냐면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집단에 확인하고 싶은 분산은 자, 그냥 분산이라고 안 하고 무슨 분산이라고 할까? 그렇지, 모분산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지금 추론하고 싶은 게 이 두 가지 내용이야.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직접 조사는 못하고 표본 집단을 뽑아가지고 표본 집단을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요. 그럼 얘로 만들어지는 평균은 아까 자료의 개수가 총 몇 개니까? n개니까 n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xk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얘를 기호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지 x의 바라고 표현해. 그리고 1기로는 뭐라고 읽냐면 얘를 표본들의 평균이라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는 이제 알아야 돼. 다시 표본 평균은 내가 추출한 표본의 평균값이다. 알겠지? 그럼 이것 가지고 평균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표본 집단을 뭐도 구한다? 분산도 구해. 그건 그냥 그럼 분산이라고 안 하고 무슨 분산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줄까? 그렇지, 표본 분산이다. 표본 분산은 보통 라지S라는 기호를 써서 라지S 제곱으로 표현해. 왜 제곱일까? 우리가 시그마라는 게 무슨 편차였잖아? 표준 편차였잖아.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거든. 얘가 그리스 로마 문자로 소문자의 숫자야. 됐어? 그럼 이 시그마를 제곱한 값은 뭐였지? 분산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더 이상 쓸 알파벳이 없어서 표본의 분산을 표현할 때는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를 라지S라고 표현한 거야. 라지S를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 라지S를 제곱한 값이 표본 뭐가 된다?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표본의 분산을 구하려고 해도 어쨌든 이 n개의 자료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그럼 이제 이 각 변량에다가 평균값을 다 넣어야 될까? 빼야겠죠. 그게 편차죠. 그럼 xk에다가 x바를 뺀 값이 편차의 일반항의 표현일 거고 그럼 얘를 제곱한 게 편차 제곱이 될 거고 얘를 k는 1부터 그럼 n개의 자료까지 다 넣으면 자, 이 분자 있는 식이 편차 제곱의 총합이죠. 그럼 이 값을 원래는 자료의 개수인 몇으로 나눠야 되냐면 n으로 나눠야 돼. 근데 얘를 뭐로 나누냐면 n-1로 나누는 거예요. n-1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단원 이름이 무엇의 추정이냐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분산은 추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평균 구하는 게 쉬워, 분산 구하는 게 쉬워. 당연히 평균 구하는 게 쉽죠. 그치? 분산을 이렇게 1000으로 n으로 나눠서 계속 계산해봤더니 사실 항상 모분산이랑 비슷한 값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모분산보다는 항상 조금 어떤 값이냐면 작은 값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이유는 사실 있긴 한데 고등단에서 안 다룬다는 알려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n-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가 이 모분산보다는 조금 어떤 값이다? 작은 값이었어. 그럼 얘의 값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 분모의 1을 뺀다는 생각이야. 즉 n-1을 빼서 이 표본분산을 계산하는 이유는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야. 그럼 차이를 줄인 목적은 뭘까? 얘가 모분산이랑 거의 어떤 값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이 표본의 분산을 앞으로 우리는 모분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1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을 구한 값은 분명히 사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 표본의 분산의 값은
어차피 여기는 모분산이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n-1로 나눈 거거든. 그래서 이 S제곱은 나중에 누구로서 그냥 사용할 거냐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결론 모분산은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글로 적으면 모분산으로 추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무슨 분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분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니? 우리가 추정할 건 다시 이제 뭐밖에 없다고? 무평균밖에 없는 상태라고. 자, 이 흐름이 일단은 익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일단 기호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집단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 평균이랑 분산의 표현도 두 가지씩이라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은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n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라지 x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치? 우리가 어떤 라지 x가 임의의 확률 변수고, 그치? 여기 있는 이 모집단에 있는 모든 자리를 변화한 확률 변수 x라고 표현하면 모평균은 보통 n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얘는 1x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럼 모분산 보통 그대로 시그마 제곱을 써요. 그럼 얘는 v의 뭐다? x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다루던 용어였는데 이제 여기서 추출을 하니까 새로운 기호가 생긴 거야. 우리가 새롭게 지금 만든 것은 무슨 평균과? 표본 평균과 표본 뭡니까? 분산입니다. 이들에 대한 일단 기호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건 쉽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건 교과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예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래, 내가 여기 키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0명을 뽑았는데 그 1000명의 키를 조사해봤더니 평균값이 한 175cm 정도가 나왔어요. 이 평균은 무슨 평균이다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야. 이 표본 평균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분산도 계산했을 거야. 분산은 예를 들어서 한 5의 제곱 정도 나왔다 칩시다. 그럼 모분산도 알고 싶어. 모분산은 추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계산된 표본 분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 아, 현재 이 모집단의 모분산은 누구의 제곱으로? 5의 제곱으로 그냥 분사시켜서 두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자, 지금 저기에 표본 평균이 한 175 정도 나왔어. 그럼 여기는 이 모평균이에요. 뜬금없이. 얘는 그럼 한 2m에서 2m 5cm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놈이지. 그치? 누구 주변에서 만들까? 범위를? 그치. 당연히 175를 주변을 기준으로 만들 거야. 그럼 얘가 뭐 한 170에서 180 정도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뭐가 생기지? 정확한 값이 아니라 오차가 생겨. 그 허용한 오차에 대한 내용인데 다행히도 교과에 없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얘를 보고 이렇게 추정하는 과정들을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걸 하려면 일단 뭘 잘해야 되냐면 이렇게 추출을 잘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뭐만 할 거냐면 추정하는 건 안 하고 추출한 이 표본 집단에 대한 공부만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럼 표본 집단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은 자,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표본 조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전수 조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구분을 좀 지어봅시다. 자, 잘 보자. 아까 양산 시민의 40만 명의 키의 평균을 조사하고 싶을 때는 키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을 때는 키의 평균을 조사하고 싶을 때라고 하자. 조사하고 싶을 때는 자, 전수 조사가 좋다, 표본 조사가 좋다? 표본 조사가 좋다.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되는 조사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선 후보에 대한 출구조사를 합니다. 출구조사가 뭔지나 알지? 그치? 그럼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아니지, 그치? 그럼 그냥 투표 결과가 나와버리잖아, 출구조사가. 출구조사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 왜? 이것도 정확도가 떨어져도 되니까. 나중에 어차피 전수조사는 할 거니까. 그럼 얘는 무슨 조사인 거야? 표본 조사인 거야. 자, 그럼 대선 후보에 대한 출구조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개표 방송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뭐 해야 돼? 전수조사 해야 되지. 아씨,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버려.
표본조사지. 당연히 많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확도를 요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점수조사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자, 수능 치는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되죠. 50만 명의 수능 점수를 조사할 거야. 무슨 조사해야 될까? 전수조사 해야 안 되죠. 등급컷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 가져가고 이제 조금 애매한 거 하나 더 해볼게. 봐봐. 쌤이 만약에 쌤이 전자과를 나왔잖아. 내가 엄청난 LED 전구를 개발했어. 다른 회사 거는 수명 시간이 10,000시간밖에 안 돼. 자, 근데 우리 회사 거는 내가 개발한 전구의 수명이 15만 시간이야. 우수하죠. 팔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전구를 100만 개를 생산했어. 이거 무조건 된다. 근데 내 전구가 우수함을 밝혀야 되잖아. 객관적으로. 그래서 자, 내 전구는 전부 다 수명 시간이 15만 시간인 걸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힌 다음에 자, 내 전구 굉장히 우수하죠. 사세요. 라고 했어요. 전수조사는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무 손해가 크죠. 너무 손해가 크기도 하지만 시간은 너무 나는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더 이상 팔 제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끝이지. 그럼 이런 소모성 제품에 대해서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무슨 조사를 한다? 표본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타이어에 내구도 조사를 할 거예요. 무슨 조사를 해야 될까요? 표본 조사를 해야지.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팔 타이어가 없다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수명시간이나 아니면 소모성 제품에 대해서는, 소모성 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무슨 조사를 이루어나간다? 그치. 표본조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럼 전수조사랑 표본조사의 차이는 뭔지 알았지? 이제 그럼 추출을 하기 시작할 거야. 시작하러 가보자. 일단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조사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진다고 하나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얘들아, 근데 우리 이거 뽑을 때 추출한다고 하는데 추출도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 주머니에서 공 뺄 때 생각해라. 공 빼서 확인하고 다시 뭐 하는 거 있고 넣어 누른 거 있고, 공 빼서 확인하고 다시 안 넣는 거 있지. 다시 넣어주는 걸 무슨 추출이라고 했냐면, 그렇지, 보건 추출이라고 했어. 그래서 보건 추출이랑 가장 관련이 높은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확률이 일정하니까 모든 시행에서. 자, 그런데 얘는 무슨 보건 추출할 수도 있어? 비보건 추출할 수도 있어. 그쵸? 비보건 추출랑 확률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죠? 그런데 봐봐. 그럼 우리가 모집단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양산 시민 중에서 1000명을 뽑는다 치자. 그럼 내가 뽑았던 사람 자료는 다시 집어넣고 또 뽑을까? 아니지. 뽑은 자료는 계속 가지고 있고 다시 새로운 자료를 계속 뽑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추정을 하는 단원에서는 분명히 이 표본 조사를 해서 추출을 할 때 무슨 추출을 할 건데? 비보건 추출을 할 거거든. 근데 얘를 보건 추출로 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똑같은 자료가 너무 많아. 그리고 자료의 개수가 지금 아까 양산 시민의 키면 몇만 개가 있지? 40만 개가 있어. 키가 여기 예를 들어서 170cm나 100명이 있었다 칩시다. 그치? 그럼 비보건 추출할 때 처음에 170cm를 뽑을 확률이 몇십만 분에? 40만 분의 몇이에요? 100이에요. 그 다음에 또 170짜리 뽑을 확률이 40만 분의 몇이에요? 99간에. 근데 40만 분의 99랑 46만 분의 100은 차이가 보일 수 없어? 없어.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되거든. 그래서 그냥 얘는 비보건 추출함에도 우리가 추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전부 다 무슨 추출로? 보건 추출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 추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보건 추출하더라도 전부 다 뭐로 가정하고?
복원 추출로 가정하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자료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런 표본 조사를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흐름이랑 모델링은 이렇게 하고, 자,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모집단의 표가 모집단의 자료를 좀 줄여서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자, 예시를 보면서 이제 산수를 좀 하자. 개념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좀 딱딱하거든, 여기. 자,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0, 2, 4, 6이라는 4개의 카드가 있었어. 여기는 표본에 모집단의 자료가 있어 몇만 개나 있었는데 40만 개나 있었는데 몇 개로 줄여가지고 4개로 줄여가지고 축소된 모델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야. 성질 공부를. 그리고 표본의 그럼 개수도 1000개나 뽑는 게 아니라 2개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자, 그냥 추출한다고 돼 있어도 무슨 추출로 가정해야 된다? 복원 추출로 가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는 내가 사실 0 뽑고 나면 0을 또 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복원 추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추출한다고 했을 때 그냥 0도 다시 무조건 뽑을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돼. 복원 추출한다.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2개의 표본을 추출하면 여기는 이 표본 집단에는 나의 표본은 2개가 생기니까 그 표본 2개는 x1이랑 x2로 2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이거든. 자, 순서대로 공부해보자. 첫 번째, 만약에 너네한테 이 표본의 평균 x가 2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 이렇게 추출을 할 때 계산할 수 있을까? 표본의 평균은 이 2개의 표본의 평균값을 나타내니까 여기서 말하는 x가 몇 분? 2분의 x1 더하기 x2의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2분의 x1 더하기 x2가 2가 되려면 내가 2개 뽑았을 때 표본 총합이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확률로 하는 거지. 그럼 x1과 x2를 더해서 4 되는 확률을 지금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x1이 가질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죠. 여기 자료를 가질 수 있죠.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확률이 만들어져. x2도 그럼 뭐뭐 가질 수 있어? 그때마다 여기 자료를 가질 수 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 됩니까? 4 곱하기 4에서 16이 된다는 생각인 거고. 그럼 지금 x1과 x2를 더해서 4를 만들려면 0이랑 얼마 뽑아야 돼? 4 뽑아도 돼. 또 경우의 수. 그치? 자리 바꿔서 4랑 0 뽑아도 돼. 또 2랑 2 이렇게 뽑아도 되지.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을 뽑을 확률을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이 여기서 몇 분의 몇?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x2가 4가 될 확률도 4분의 1. 그럼 얘는 16분의 얼마? 1. 얘도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몇 분의면? 4분의 1에서 16분의 1. 그럼 얘도 4분의 1 곱하기 몇 분의면? 4분의 1에서 16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 확률은 몇 분의 몇을 주는 거야? 16분의 3으로 만들어져요. 됐나요? 그럼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에?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구하라는 거야. 먼저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뭘 설정해야 돼? 범위 설정해야 돼. 대응되는 확률 함수 값들을 다 계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빨간 공 5개, 파란 공 4개 있는데 여기서 2개의 공 뽑을 때 나오는 파란 공 개수를 라지 x라고 부른다. 이런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성할 수 있지. 라지 x는 최소 얼마? 0. 그 다음에 얼마? 1. 최대 얼마? 2까지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럼 이때 확률 함수는 어떻게 정해져요? 몇이면 돼? 9C분의 그치. 그치. 파란 공 0개면 4C0 곱하기 9C 이렇게 들어가는 확률 함수를 만들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얘도 확률 변수라는 거야.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x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일까? 확률 최소인 거 2번 뽑는 거다. 0 뽑았을 때 얼마? 0. 그 다음 거 얼마야? 0, 2 뽑으면 반을 나눠야지. 1. 그 다음 거. 그치? 0, 4 뽑거나 2 뽑아서 2. 또. 3. 그치? 뭐 뽑으면? 0, 6 뽑아서 3. 또. 2, 3 뽑으면 또 3. 또. 5. 4는 안 돼? 4, 4 하면 되잖아. 4. 아. 또. 5, 4, 6 뽑으면 5. 그 다음에 6, 6 뽑으면 6. 제일 큰 거 뽑아서 6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게 x바의 범위야.
됐니? 그럼 이거에 대응된 이제 확률값들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다 찾아내겠어. 자, 근데 표본 2개짜리잖아.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하면 얘는 좀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어차피 너가 가질 수 있는 경우수가 네가 내가지고 네가 내가지만 총 몇 가지가 있어? 16가지가 있어. 그래서 x1이랑 x2 이렇게 확률 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보통 표를 구성해요. 아, 졸라 똑똑하네. x1이 가질 수 있는 게 0이 4, x2가 가질 수 있는 게 0이 4인 거지. 알겠죠? 그럼 요 빈칸에 만나는 자리마다 뭘 적을 거냐면 x바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x바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칸을 부분 지어서 만들면 총 16개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게. 빵 더해서 2 나누면 얼마? 빵 2 더해서 2 나누면 얼마? 1. 여기는 그러면 2, 여기는 3. 자, 밑에 한 줄 내려가면 2 늘어나는 거거든. 총합이 2가 늘어나면 평균은 1 늘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 1. 여기는 2, 3, 4. 그럼 자연스럽게 2, 3, 4, 5. 여기는 3, 4, 5, 1. 이렇게 작성 가능하지. 그래서 얘가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이야. 자, 그럼 0이 되는 케이스는 16개 중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16분의 1. 여기. 자, 1 되는 건 이렇게 해서 몇 개? 2개. 16분의 2, 그 다음 거는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2, 3,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해서 대칭성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총합의 확률성은 당연히 1 되는 게 보이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뭘 물어보냐면 x바에 대한 확률 분포가 만들어졌잖아. 왜 확률 분포 만들어져서 뭐 구하라 그랬지? 평균이랑 분산 구하라 그러지. 그래서 그거 구하라 그래. 구할 거야. 근데 이거는 오늘만 구할 거야. 얘를 구하는 뭐가 있냐면 공식이 있어. 이어프에서 평균 구하는 공식이 있었던 것처럼. 알겠죠? 근데 그거 검증은 적어도 한 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검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집에 가서 한 번 더 검증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 x바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6분의 0, 2, 6, 12, 12, 16와 감산하면 3이에요. 왜냐하면 확률 변수가 대칭성이 있고 확률 분포도 대칭성이 있으니까 평균은 어디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중간에 있는 값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계산해보면 3이 나와요. 근데 이 3이 있잖아. 이거 무슨 집단이지? 무집단이지. 무집단에서 평균 구하네. 4분의 0, 2, 4, 6 되지. 얼마 돼? 3대. 얘랑 항상 똑같아. 이유는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에서 그 x바의 기대값 평균은 항상 무슨 평균이랑 똑같다? EX, 내 평균이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 뭘 다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는 집단이 일단은 모집단이 하나 나왔죠. 그치? 그리고 추출을 하면서 무슨 집단이 만들어졌지? 표본 집단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표본 집단도 평균값이 여러 개로 다 나뉘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00 뽑으면 표본 평균이 0인 표본 집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내가 두 개를 추출해서 또 다른 확률 변수 x1, x2 표본을 만들면 얘의 표본 평균 값은 또 얼마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집단이 가지는 표본 평균 x바로 만들어지는 분포가 하나 더 생겨요. 그럼 추정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집단은 총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럼 이 3가지가 평균 분산을 다 가질 거야. 그게 다 다른 값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알겠니?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일단 같이 좀 해줄게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어떤 상태? 같은 상태. 자, 그럼 이거 이제 표는 좀 거슬리니까 지우고 나서 VX바를 구할 차례야.
자, V의 X바를 구하려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모표에서 뭘 찾는 거냐면 분산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 분산 찾으려면 이 X바가 구해졌네? 그럼 분산 구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한다? 뺀다. 그럼 여기 제곱의 평균 계산하 이 X바 제곱 16분의 0 2 4 3 12 9 4 36 16 곱하기 3 48 25 곱하기 2 50 66 36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그럼 평균 제곱을 빼는 건데 평균이 아까 얼마였더라? 3이었더라. 그럼 여기서 빼기 E의 X바의 전체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이 값에서 얘를 뺀 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자, 계산해야 돼. 하자. 내가 하라고? 이렇게 두 개가 몇십? 60. 자, 2랑 36이랑 50이랑 36 나왔어요. 72죠. 50 더하면 122. 거기 2 더하니까 124. 184. 그렇지. 184를 16으로 나눈 값에서 빼기 얼마겠다? 구하겠다. 자, 약분할 거니까 4로 쪼개진다. 4. 4, 16. 6. 24는 같이 4, 6, 24. 그럼 4 나누면 또 있으니까 2분의 얼마가 될 거야? 2분의 24. 그럼 거기에서 2분의 18을 빼면서 2분의 얼마가 되죠? 5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현재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얘로 구한 분산이야. 표본 분산이 아니야.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이 지금 2분의 5로 나왔는데 이 2분의 5는 또 모집단의 분산이랑 관련이 있어요. 모집단의 분산을 한번 찾아볼까? 모집단의 분산 평균이 얼마 됐습니까? 3이 됐습니다. 분산을 꼭 우리가 지금 편납편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아니지. 편차제곱 평균을 그냥 구해도 되잖아. 그럼 이 각 4개의 자리 편차를 0에서 3 빼면 무슨 산? 마 3 제곱하면 되고 2에서 3 빼면 마 1 제곱하면 되고 4에서 3 빼면 1에서 6에서 3 빼면 3에서 이걸 얼마로 나눠갑시다? 자료 4개로 나눠갑시다. 그럼 얘가 4분의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 20 되면서 얼마가 되지? 5가 되지. 5가 있지. 그래서 문제에 있는 건 5분산이에요. 분모에 있는 건 뭐냐면 표본의 크기입니다. 몇 개 뽑았기 때문에 2개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분의 vx 이렇게 표현해요. 표본의 크기분의 무분산.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증명할 수 있는데 고등과정에서 증명이 안 되거든, 안 하거든 대부분. 그럼 이거 뭐 해야 될까? 할리자 설명 내용에서 같이 외워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표본 추출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 내용 1번에서 한번 보여줄게. 일단 집단 구분부터 할게요. 무슨 집단이 있었다? 모집단이 있었다. 자, 모집단이 쓰는 확률 변수를 x라고 둡니다. 그럼 여기는 이 모집단의 두 가지가 평균이랑 분산. 평균은 EX로 표현하고 보통 뭐로 표현한다? M. 분산은 VX로 표현하면 보통 뭐로 표현한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한다. 된 거야? 그럼 여기에서 N개 무엇을 추출하냐면 표본을 추출해. 그럼 무슨 집단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로? 그렇지, 표본 집단이 만들어져. 자,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는 xk입니다. k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는 x1, x2 하면서 몇 개의 자리가? n개의 자리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값을 표현하죠? 평균 값을 표현하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어떻게 표현해? x? 바라고 표현해. 이게 EX가 아니야. EX가는 표본 평균들을 확률 변수라는 확률 분포에서의 다시 평균이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번이다? 표본 집단이잖아. 내가 구한 건 지금 몇 번의 평균이야? 3번 집단의 평균. 이 구분이 돼야 돼. 이걸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데 그걸 잘하라고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럼 표본 평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값이에요? 여기는 표본의 총합을 뭐로 나눈갑시다? n으로 나눈갑시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다 더한다면 n 빵하는 게 표본 평면 x가야. 그럼 여기에 생기는 표본 분산은 누구 제곱으로 표현한다? s 제곱으로 표현한다. 얘는 n-1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표본의 편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본에다가 그대로 표본의 평균을 빼서 제곱한 값들을 다 더해서 n-1로 넣는다. 이걸 무슨 분산이라고 한다? 표본 분산이라고 한다. 그럼 얘랑 vx바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렇지? 그게 구분이 돼야 돼. 그럼 이 x바에 대한 분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n개 표본을 추출할 때 여기서 만들어진 x바가 무수히 많은 경험의 수를 가지지. 우리가 방금 추출했을 때 어떤 표본을 뽑았냐에 따라서 x바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값이야. 그치? 그럼 이 표본 평균을 여기까지 쓰지 말자. 이 표본 평균을 무슨 변수로 하는? 확률 변수로 가지는 분포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그 확률 분포가 존재할 거고 얘가 몇 번 집단인 거야? 3번 집단인 거야. 근데 이 3번 집단에서 이 확률 변수 x바를 가지는 대상,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무슨 평균이랑 같다는 얘기야? 평균이랑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두 번째로 이게 x바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분산값을 구하려면 얘는 모분산값을 자료의 개수,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얼마로 나눈다? n으로 나눈 값 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당연히 뭐 해야 될까? 그치.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겠죠. 외워야 됩니다. 집단은 총 몇 개가 표현된 거다? 3개인 거고 이 둘을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 집 찍어가지고 나중에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교재에. 그럼 이제 오늘은 이것만 연습하는데 이것만 연습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쌤이랑 추정하는 걸 연습할 거거든. 자, 그럼 어떤 문항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얘기해 볼게. 추출하는 거 그냥 연습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확률 변수 x가 가진 모집단이 있어요. 자, 근데 모집단의 분포 상태가 아까는 쌤이 실생활로 그냥 공으로 표현을 했지만 얘가 이제 분포표로 나올 때도 있거든. 원래 약분대서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확률 계산이 편하게 하고 1로 4분의 1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에서 자, 3개의 표본을 5번 추출합니다. 추출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이 3개의 표본의 평균값을 x바라 할 때 자, 3가지 질문에 답해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x바가 이대 확률을 구하래요. 미쳤나? 이 x바가 이대 확률. 자, p x바가 이대 확률을 계산하래. 이건 그냥 확률 계산하는 거다, 그렇지? 그럼 우리 처음에 아까 표본 몇 개 뽑는데 지금 현재? 3개 뽑아. 여기서 3개 뽑는 거야. 그러면 여기 x1, x2, x 얼마? 3개의 표본 집단이 생길 거야. 여기서 표본 평균의 계산 몇 분이야?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될 거고 문제는 얘가 그 값이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확률을 찾으래. 그럼 나는 이런 얘기지 않을까? 3분의 x1이랑 x2랑 x3를 더해서 2가 되는 확률을 찾는다는 지문의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 표본 3개를 더한 표본 총합이 얼마 되는 확률을 찾으라? 6이 되는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다 생각해야 돼요. x1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또는 뭐 또는 뭡니까? 1 또는 2 또는 3이야. 얘들이 어차피 얘가 1에서 3까지 가질 수 있어. 얘도 1에서 3까지 가질 수 있어. 얘도 1에서 3까지 가질 수 있어. 됐지? 자, 그럼 이제 3개 더해가지고 6 되는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지. 작은 것부터 가는 게 낫겠죠. 1 하면 4가 있어야 되는데 4는 표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1하고 그 다음은 2, 3 케이스고 1, 2, 3 뽑히는 거 할 거고 또 2, 그치? 이제 1로 시작하면 더 이상 될 게 없단 게 자리 바꾸면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럼 1, 2, 3 되고 뭐뭐뭐도 될까? 2, 2도 돼. 이거 말고 되는 케이스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1이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야. 비율을 봐야 돼. 그럼 이 표랑 무엇이 매칭이 돼야 되냐면 얘가 공이 총 4개가 있었는데 1은 몇 개가 있고 1개가 있고 2는 몇 개 있고 1개 있고 3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것에서 2번 추출을 3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이해했어? 됐어? 이 그림이 나와도 이 표가 떠올라야 되고 이 표가 나와도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1, 2, 3 나올 확률은 네가 1일 확률이 4분의 1 x가 2가 될 확률은 몇 분의 몇 또? 4분의 1 대신 x3가 3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 됩니까?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 2, 3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 바꾸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확률의 표현은 달라질까? 똑같겠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확률이 얘 자리 바꾸는 경우가 몇 팩토리얼가 되니까? 3팩토리얼 가니까 몇 배가 생깁니까? 그렇지 6배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한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럼 2가 나올 확률은 5 곱하기 5 곱하기 뭐가 될까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건 자리 바꾸는 의미가 없지. 그럼 얘는 지금 64분의 1로 하나 생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64분의 6이 얼마니까? 10이니까 이거 두 개로 해서 얘의 정답은 64분의 얼마다? 13이다. 일단 여기서 먼저 확률 구하는 문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뭘 물어보냐면 E의 X바를 물어봐요. 그럼 E의 X바 구하려면 아까 이 X바로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 다 그려야 되네? 가 아니라는 거야. 이 과정을 앞으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물어보면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 생략하겠다는 거야. 이게 계속 생략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생략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분포라는 게 있어야 돼 머릿속에. 됐니? 그럼 이 X바는 결론적으로 무슨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평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외워서 풀면 마음이 편해. 근데 외워서 풀잖아? 그럼 이걸 못 풀어. 우후 이걸 했는데 이건 갑자기 뭐지? 하거든 나중에. 표본 평균이 뭐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처음 할 때 궁금하게 했으면 어쨌든 괜찮아. 나중에 또 까먹으니까 또 설명할 거니까. 누가 또 설명해? 제가 또 설명하지.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VX반은 들어가. 지금 추출하는 표본의 X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몇 X? VX. 그래서 표본에 대한 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우평균 찾으라 없잖아. 우평균과 곱하면 되잖아. 몇 분의? 4분의. 뚝딱?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 되니까 몇 분의 몇이 된다? 그치. 4분의 9가 된다. 자, 그럼 분산을 찾아서 3분 나누면 되죠. VX 찾는데 지금 EX 찾았거든? 그럼 재편 마편제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 구하면 4분의 22. 그치.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이 18에서 4분의 2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 값에서 빼야 되죠. 제곱의 평균 16분의 몇인 거죠? 81. 자 그럼 충분합니다. 16분의 4배 하면 그대로 92가 될 거고 거기에 80일 빼면 16분의 얼마가 나온다? 11이 나온다는 생각이야. 이게 무슨 분산이야? 5분산이야. 그럼 나의 답은 그 5분산에 대해서 표본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3으로 나누면 여기에 3분의 1이라서 정답은 몇이 되거든? 48분의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꾸준히 우리 항상 표준 편차를 무시하고 있어. 서운하잖아. 그래서 시그마 x가 넣어. 시그마 x는 얘를 내가 뭘 씌우면 될까? 루트 씌우면 되니까 몇 분의? 4루트 3분의 루트 11제곱 유리하면 12분의 루트 33이네. 그래서 여기도 일반화된 공식은 기억합니다. 아? 소홀하지 말자. 시그마 x가 여기에 대한 순제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뭐분의? n분의 루트 vx니까 시그마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표준 편차의 루트 n분의 1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그냥 공부할 내용이야.
그럼 얘가 이제 막 상황이 활용돼서 나올 거거든. 앞에서 배운 걸. 2인 2에 그럼 4x가 뭐야? 확률 변수량이 4배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4배의 2x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2x가 방금 방금 부르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 9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걸 봅시다. v에 3x바를 대신하래요. 일단 뭐 튀어나올 거고 9 튀어나올 거니까 9v에 무슨 바가 되고? x바가 되는 거고. 자 근데 또 vx바는 9 곱하기 몇 분의? 3분의 vx 이렇게 돼. 표본계수가 3이니까. 그럼 3 약분되면서 몇 vx? 3vx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vx 찾았죠. 이거 이제 세배될 거니까 몇 분의? 16분의 33. 이렇게 그냥 파생되는 개념 문제들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너네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면 px가 4인 게 있고 vx가 2인 게 있어요. 뾰롱뾰롱 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의 평균? 제곱의 평균을 찾을 수 있어. 재평가 평균이니까. 네. 그럼 얘는 얼마일까?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니까 얘가 넘어가면서 반대로 더해지면 되죠. 그럼 몇십? 20. 그럼 여기서도 평균이랑 분산이 보여졌으니까 P의 x바에 뭘 물어볼 수 있을까? 제곱을 물어볼 수 있어. 쌤 제가 이걸 어떻게 구해요?가 아니라 너네 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적어놔 볼까? 그럼 얘는 아까 이 분산이 Vx바가 E의 x바의 제곱에서 평균 E의 x바의 전체 제곱을 뺀 거니까 넘어가면 이 제곱의 평균은 분산값 몇 분의 몇에다가 48분의 11에다가 더하겠다는 거죠. 평균의 더한 값을 제곱한 값을 16분의 80 이런 사는 문제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이거랑 다름이 없음을 한번 쭉 정리하고 읽어볼게요. 182쪽에 보면 그치 모집단과 표본에서 통계조사는 점수조사, 표본조사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모집단이 꼭 표본과 추출이라는 말이 있는데 쌤이랑 같이 다 하던 얘기다. 그죠? 자, 잘하다 볼 수 있고 밑에 이미 추출 보면 추출은 총 몇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보건이랑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어차피 모집단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비보건 추출도 다 무슨 추출로? 보건 추출로 가정하여 풀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필수 예제 1번 통계조사,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대로 고르시오. 경전지의 평균 수명조사.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 그치, 이게 표본조사지. 표본조사 해야 돼. 총인구조사. 그럼 전수조사 해야 되죠. 무슨 인구래? 총인구야. 다 찾아야 돼. 총인구니까 총인구인데 표본을 한 1000명 뽑아놓고 두당 한 10명씩 번식할 거니까 맞는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이것도 전수조사지. 등록된 전체 대수를 재는 거니까. 과일 당도 조사. 이거는 표본. 그치, 이거 표본 조사해야 되죠. 그렇지. 다 잘라놓고 나면 팔 과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비보건 추출이랑 보건 추출 구분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무평균과 표본평균 방금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은 그냥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 자, 기호를 이걸 쓰겠다는 얘기야. 여기 있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글로 되어 있는 거를. 자, 두 번째는 이제 표본 여기 두 번째 무슨 집단?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근데 거기 한번 잘 보면 첫 번째 줄은 내가 썼던 걸 그냥 시그마를 풀어준 내용이고 표본 평균이, 그치? 표본의 분산 보면 S제곱은 뭐로 나누고 있지? N-1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거기 하나 좀 적어주자. 이게 나중에 추정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 이 표본 분산을 자 N-1로 나누는 이유는 누구와의 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과의 차이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야. 줄인 이유는 뭐다? 이 표본 분산을 무슨 분산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모분산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야. 하나 줄인다고 차이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있잖아. 사실 그냥 쌤이 너네한테 표현하기 쉬우려고 하나를 뺀다라고 한 건데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
그래서 1이 빠지는 거야. 쌤 2를 빼면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아? 3을 빼면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왜 하필 1이냐면 그건 다 수학적으로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쌤 이거 표시 뭐라 했죠? 이거 근사된다는 표시. 물결 하나가 닮음이잖아, 그렇지? 비슷해서 같아진다. 비슷하게 같다라고 우리가 근사시킨단 말이야. 네. 그럼 이렇게 근사시킨다는 표현에서 이제 이백까지 정리가 되면 돼. 그래서 모분사는 추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0단의 분사는 추정을 안 합니다. 내가 50단에서 이제 궁금한 건 무슨 평균밖에 없다? 5평균밖에 없다. 그래서 5평균을 추정해 있어요. 근데 너네가 재수를 하면 모비율의 추정도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에 가거라. 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3번이 나와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아니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애들이 이 xbar에 대한 분포가 뭔지를 알 리가 없지. 그래서 얘가 몇 번째 집단인 거야? 세 번째 집단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그 확률 변수를 xbar로 가지는 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는 생략하고 이렇게 무분상과의 관계성을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거기 3번 단락 위에다 이거 하나 더 그려줄래? 그냥 이거를 통째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 페이지가 요 내용인 거니까 이걸 나중에 필기를 해놓고 이게 1번 집단, 2번 집단, 3번 집단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좀 쭉쭉 정리를 할 건데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보다는 그냥 그지? 없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낫겠어. 아니다. 어렵잖아. 그냥 쭉 보자. 먼저 이 관계성들을 공부를 하자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까 쌤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구하는 문제랑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문제 그냥 하나하나 다 꼼꼼히 봐줬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현재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평균은 51. 자, 표준 편차는 4인 모집단이었어요. 자, 이거 모집단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 앞에는 무슨 평균이 된 거예요? 얘는 평균. 얘는 표준 편차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미 추출한 16개의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둔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 x바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요. 12시 지난 다음에. 자, x바의 평균이야. 뒤로 그대로 표현해보자. 평균 expectation으로 표현해. 2의 x바. 근데 얘는 무슨 평균이라고 말했지? 평균. 평균이 얼마야? 50이야.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네. 그럼 얘는 x바의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x 바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루트가 없네? 16.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되는 거지. 그럼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얼마기 때문에 16이니까 4분의 목표준 편차가 4라서 그냥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오, 별일 아니잖아. 별일 아닌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제 우리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정규분포 따른 모집단에서 자, 지금 임의로 복원 추출하여 이미 추출하여 9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만든 그 평균값을 x바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x바는 얼마일까요? 무슨 평균이랑 같다? 그렇지. 이 평균이랑 같다. 몇시? 20. 두 번째 vx바는 뭐가 될까요? 그 9분의 9분의 vx니까 9 해서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무슨 분포가 등장했지? 정규 분포가 등장했어. 그럼 이러한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잖아.
1번부터 9개의 표본을 추출하면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하는 거야. 이 확률 변수도 정규분포를 따른 대상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얘도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이것도 통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야. 그냥 이거야. 봐봐. 엄마랑 아들이랑 어떻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면 그의 추출된 분포도 당연히 무슨 분포?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개수를 충분히 많이 뽑으면 표본 평균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항분포랑 비슷해.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무슨 분포로 근사된다? 정규분포로 근사된다 하듯이 그런 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막 표본을 계속 많이 추출하잖아. 그럼 이게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변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 추출을 무수히 많이 하면 어쨌건 간에 이 확률 변수 x바는 대부분이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실수가 많든 추출하는 표본의 개수가 어떻든 많든 알겠죠? 그럼 x바는 지금 나지엔에 내가 구한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그게 몇 컴마? 20컴마. 자 주의할 거는 내가 9가 아니라 누구의 제곱일까?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 x바가 새로운 다시 정규분포 따르면 얘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또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그럼 가장 흔히 많이 하는 잘못, 실수가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표준화할 때 평균 빼고 뭐 나눠야 되지? 표준 편차 나눠야 되지. 그럼 여기서 뺄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야. 그럼 여기서 남을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왜냐? 얘는 확률 변수 누구니까? x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z는 시그마 x분의 x-2의 x가 되는 거고 이게 보통 시그마랑 n으로 표현되니까 시그마분의 x-n이라고 기억은 되는데 쌤 분명히 얘는 z와 x 사이 관계니까 x의 표준 편차, x의 평균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지. 그럼 얘도 표준화할 때는 x 바가 표준화되는 거니까 z 시그마 부분에 x 바분의 x 바 마이너스 2의 x 바가 들어가요.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이제 나눌 때 평균 빼는 건 똑같아요. 몇씩 빠질까? 20씩 다 빠져. 그런데 나눌 때 얼마로 나눠야 돼? 1로 나눠야 돼. 근데 흔히 뭐로 나눠서 실수를 할까? 3으로 나눠서 실수를 한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확률 변수를 명확히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률을 구하라는 표현에서 표본 평균을 표현해주면 다들 잘 풀거든. 왜 실수가 나오는지 예제 문항을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품 공장에 부품 하나의 무게는 평균은 20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라. 자 그때 이 부품 공장에서 의 부품에서 4개를 추출하여 구한 평균은 평균값이 199g 이상 202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정규분포 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0.15, 0.34, 0.43, 0.48. 자, 이 정도는 이쪽으로까지 놓겠습니다. 0.4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부분 하나씩. 이게 이렇게만 딱 문제 유형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해석하고 일단 이 기본이 잡혀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새로운 용어를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잠깐만 너네 푸는 동안 쌤이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은 먼저 무슨 집단이 존재하는 단편입니까? 모집단이 있어요. 그 모집단의 평균은 200, 표준 편차는 2인 정규분포 따르는 상태다.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몇 개의 표본을 추출해요? 4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거. 추출한다는 말 자체가 표본을 뽑는 거야. 그렇지? 네. 그 4개의 표본에 무엇을? 평균값이에요. 그럼 표본 4개 x1, 2, 3, 4가 있을 건데 얘의 평균값이면 4분의 x1, 2, 3, 4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얘를 우리가 평균 보통 뭐로 표현한다? x 바로 표현하니까 그럼 이때 이 x가 평균과 어떻다? 같다. 자, vx가 4분의 4. 그치 4분의 4가 되니까 이게 얼마인 거다? 1. 1이 상태가 된 거다. 그럼 이 표본 평균으로 만들어지는 표본 평균의 분포도 무슨 분포 따르고? 정분포 200, 누구 제곱 따르고? 그치 1의 제곱 따르는 상태가 되고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확률을 식으로 표현하면 P에 얘가 지금 4개의 표본에 대한 추출값 즉 4분의 x1, 2, 3, 4의 합을 이렇게 x바라고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하나 잡아주면 그 x바가 얼마 이상? 199 이상 몇 이하인 겁니까? 202 이하가 되는 거니까 얘를 표준할 때는 자 1번 집단을 쓴다, 2번 집단을 쓴다 2번 집단을 쓴다 그치 얘를 이용해서 표준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평균 몇백 빼면서 200을 다 빼면서 표준 편차 얼마로 나누는 게 맞아요? 그치 1로 나누는 거니까 1 나누면 무슨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치 2까지의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럼 빵에서 1까지 0점 몇이야? 3, 4랑 자 그대로 빵에서 2까지 0.4까지 맞아요. 더해서 정답은 0.8 축하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가장 기본 틀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애들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 자 이것까지만 보고 가면 되는데 이거 문제 그대로 만들어 볼게. 표본에 대한 평균값 말고 이 분자에 있는 식을 봐봐. 그럼 얘는 표본들의 뭐가 되는 거니까? 총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표현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부품 중 4개를 추출한 것에 평균값이 이런 범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 여기에서 이 부품 공장에서 4개의 부품을 추출하여 또한 무게의 총합이 자 896 이상 896 총합 796 이상 808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른 표현은 뭐밖에 없어요? 총합 그치 얘는 구한 뭐 평균이고 얘는 무게 총합이야. 그러니까 쌤이 아까 나중에는 뭘 못한다 그랬냐면 이 x바에 대한 확률 구하는 표현을 만들어. 얘가 어떻게 표본 평균으로 구성되는지 문자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4개 부품을 추출하는 구한 무게 총합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여기 모집단이다 생각하고 추출해서 표본집단 만든다 치면 자 4개 표본의 총합이니까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x1 더하기 x 더하기 x3 더하기 x4라는 변수로 표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럼 얘의 총합이 얼마 이상인 거야? 796 이상? 얼마 이하인 거야? 808 이하의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얘를 각각의 변수로 우리가 표준을 할 수가 있나? 없지. 표본의 총합은 무엇의 개수로 나누면? 표본의 개수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4로 나오는. 그렇지. 3개분을 4로 나누면서 이게 무슨 바가 된다는 거? x바가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나와 내신에서는 결국. 당연하지. 얘는 이걸 못하니까. 1바가 그래서 얘가 199 이상 다시 4로 나누면 얼마냐?
그림이 얘기하는 건 그치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지문이 그냥 바뀌어 나오는 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